안녕하세요. 푸드닥터 통화의학 박사 박찬호입니다. 이 시기마다 유행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한동안 탕후루와 녹말 이쑤시개 튀김이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쑤시개로 쓰는 그 녹말 이쑤시개가 사람들이 이제 막 튀겨보는 거죠. 과연 맛있는지.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SNS가 많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우리가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좋은 음식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의외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음식,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제가 딱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의외로 도움이 안 되는 음식, 다이어트의 첫 번째, 닭가슴살 중에서도 소세지입니다. 여러분, 닭가슴살 먹으면 좀 퍼석퍼석하죠. 퍽퍽하고 맛도 없습니다. 허브를 넣은 것들, 다른 양념을 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닭가슴살을 넣은 소세지를 먹으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각종 방부제와 조미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요,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먹는데 집중을 하시고 약간의 간을 하시면 되죠. 이거 좀 챙겨 보시고요. 두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뭡니까? 많은 우유를 넣어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빠져야 되냐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요. 유식한 말로 유청이에요. 이 유청은 그냥 물이 아니라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좋은 면역 성분까지 들어있고요. 우유를 고르실 때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우유를 고르세요? 저지방을 고르시죠? 이거는요, 저지방 아니에요. 유지방이 아주 높은 고지방이에요. 이것만 먹고 살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칼슘, 단백질, 유산균 같은 것들은 많이 들어있어요. 좀 즐기시되 너무 이것만 가지고는 다이어트 음식이 되진 않는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두유입니다. 두유는 말 그대로 콩을 삶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먹는 거죠. 소금 간 같은 거 정도로만 하는데요. 집에서 쉽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점에 파는 만들어진 두유를 먹는데, 두유에는 기름이 있단 말입니다. 기름과 물이 흥이 분리되면 보기도 싫고 맛도 없죠. 이거를 섞는 유화제를 씁니다. 유화제가 식용으로는 가능하게 나와 있으나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다 보니까 당분을 많이 넣고요. 기타 보존제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콩이 제공하는 그런 성분이 적을 수 있고 나쁜 성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콩물을 먹겠거나 두부를 먹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력기 여성분들은 콩이 가진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따로 만들어 놓은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 초밥인데요. 초밥은 생선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밥에 들어가는 단촛물이라는 것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제 딸이 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스시집에서 스시를 만들었는데요. 셰프가 보여줬대요. 엄청 큰 설탕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초밥 여러분 맛있는 집 보면 생선도 맛있지만 밥도 적당히 달아야지 맛있는 거예요. 소금과 식초가 적당량 들어가야 되죠. 또 이렇게 쥐잖아요. 쥐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초밥 몇 개 먹으면 밥 한 공기 넘기가 일수다. 시리얼은 얼마 전에 모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주 살이 많이 찐 연예인이 시리얼을 붓지 않고 우유를 그냥 시리얼에다 붓더라고요. 시리얼 봉지 큰 거. 그리고는 이 맛이야 이러더라고요. 시리얼의 1인분 보셨습니까? 햄버거는 1인분이란 게 있어요. 시리얼은 1인분이란 게 없어요. 이걸 그냥 먹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요. 그래놀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당분을 이용해서 일반 옥수수, 콘크래프트 이런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마지막으로 비건 음식입니다. 식물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패티를 만들 때 식물성 콩을 많이 쓰거든요. 콩이 뭉쳐져야 되잖아요. 두부를 넣을 경우에 흐물흐물이 될 거 아니에요. 글루텐이라는 걸 넣습니다. 글루텐은 우리 몸에 소화를 안 되게 해요. 염증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또 버터를 못 넣게 하잖아요. 마가린을 쓴다. 또는 팜유를 쓴다. 마가린에 있는 콩기름은 수소를 넣어서 고체화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팝콘이나 감자튀김, 과자들은 너무너무 바삭바삭하죠.
마가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팜유로 만든 쇼트닝도 높은 포화지방을 나타내서 혈관 질환에 안 좋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의외로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가? 깻잎입니다. 여러분 깻잎 익숙하시죠? 이 깻잎을 고기에 싸 먹으면 맛있죠? 전통적인 우리의 허브예요. 허브란 게 꼭 로즈마리, 라벤더 이런 게 허브가 아니라 마늘, 쑥 이런 것들도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시금치의 2배나 되는 철분, 5배나 되는 칼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 같은 것도. 로즈마린산이 뭔가 하면 우리 파이토케미컬, 항산화제의 물질인 폴리페놀 일종이에요. 로즈마리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로즈마린산인데 치매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이 한자로 임자엽이라고 하는데 임자가 바로 들깨라는 뜻입니다. 들깨 씨앗의 이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파이톨이라는 것도 NK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줘서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강조할 거는 깻잎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소화 촉진된다면서 식욕 억제는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몸속에 안 들어오면 영양 부족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화가 돼야죠. 흡수가 돼야죠. 식욕은 또 억제가 되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깻잎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식초를 같이 넣고 시중에 있는 식이섬유 가루를 넣어가지고 바나나를 또 한두 개 정도 넣어서 갈아서 먹어봤어요. 식초는 아세트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식이섬유가 유산균에 의해서 분해됐을 때 나오는 단세 지방산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뷰티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식초가 하는 역할은 GLP-1 호르몬이 증가될 수 있다. GLP-1 호르몬이 뭔가 하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는 뜻인데 글루카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혈관 속에 있는 당이 감소가 돼요. 우리 몸 세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욕이 억제되고요. 위장운동도 저하가 되고 결국은 비만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GLP-1 호르몬이겠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식초가 들어가서 뱃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뱃속에 오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봤더니 식이섬유 FOS라고 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바나나 넣고 깻잎 넣고 식초 조금 넣고 식이섬유 제품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훨씬 살이 많이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또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라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햄버거에는 좋은 고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채소, 양상추,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도 들어갈 수 있고 계란도 프라이로 넣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 균형 있게 있다면 다이어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과 콜라를 먹는 게 안 좋았던 거죠. 빵도 통밀빵 같은 그런 빵을 좀 쓰는 게 좋지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이 많이 들어가서는 좋은 게 아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햄버거의 말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햄을 넣은 거예요. 뭐예요? 예전에 몽고에서는 말을 타고 전쟁터로 많이 갔죠. 근데 전쟁터에서 밥을 해먹기가 쉽지 않죠. 그 양고기를 잘게 썰어서 말 안장 밑에다가 놔두는 거죠. 우리가 달리면서 안장 밑에서 넓적하게 펴지겠죠. 그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럽의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까지 이게 전파가 됐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지방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다져서 먹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싼 고기를 사서 먹어보니 이게 질긴 거예요. 그 고기를 잘게 다져가지고 빵에 싸서 야채랑 같이 먹은 거예요.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런 뜻으로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음식 하나가 바로 땅콩버터와 사과입니다. 땅콩버터는 대표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제 땅콩버터는 오직 땅콩만을 넣은 거예요. 볶은 땅콩을 덮어서 그거를 갈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설탕을 안 넣고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안 넣겠죠. 요게 왜 좋은가 하면 견과류는 기름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지방입니다.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요. 사과라는 과일은 맛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합하면 포만감과 맛과 힘도 나고 장까지 건강해주는 일석사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땅콩하고 과일을 먹으면 되지 땅콩 버터 형태로 먹느냐? 땅콩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씹기도 불편하고. 버터로 만들면 땅콩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에 있던 좋은 것들이 잘 밖으로 나오고 흡수도 잘 된다. 식감도 좋다. 실제 이렇게 해서 살을 뺀 연예인들이 많아요. 신세경, 태연, 유나 뭐 이런 분들 제가 다 키웠고요. 농담입니다. 예, 신세경 이런 분 뵌 적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2큰술 약 30g까지만 드셔야지 맛있다고 많이 드셔서는 대끈 아니고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나고 훨씬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예인들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양제 많이 드시나요? 영양제를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레이몬즈 커즈와일이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학을 공부한 미래학자인데요. 2045년 정도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67세였을 때 40대 후반이라는 생물학적 나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영양제를 하루에 100알 이상 섭취했다고 해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연간 11억 이상이래요. 일단 돈도 좀 많은가 봅니다. 이 사람이 꼭 먹어야 될 4가지 영양제를 추천했는데요. 네, 오메가3. 오메가3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혈관 건강, 뇌 건강에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뼈, 면역, 점점 좋은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이라 그래서 이것도 항산화제고요.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리면 이분 말씀이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4가지만을 먹어야 된다면 전 조금 다르게 추천드립니다. 오메가3 오케이. 비타민 D는 요즘 비타민 미네랄 종합영양제들이 있어요. 종합영양제를 좀 먼저 드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워낙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 토양에서 적다는 것은 식물에서도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영양제 안에서 비타민 D를 좀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코엔자임 Q10은 괜찮습니다. 포스파티딜콜린은 계란 노른자나 레스틴 이런 데서도 우리가 흡수가 가능하니까 식사로 좀 대신하시고 이거 대신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양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의 생명체, 미생물이죠. 그렇게 저는 4가지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조금 덜 아프게 건강 수명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질적으로 괜찮은 삶을 영위하려면 영양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의외로 좋은 의외로 나쁜 그런 음식들이 왜 그런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영양제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셔가지고 또 하루하루 활력이 있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